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아라는 말이 너무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려서 우리가 이 자아라는 말을 피부로 느끼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인문학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는데 쉽게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원래 인문학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을 도구로 쓰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생각은 이 밑에 있고요, 땅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는데 인문학은 이 밑에 있습니다. 인문학은 우리의 언어고 이 성경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기는 쉬워도 이 뜻을 알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너무 광활하고 커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기는 읽어도 읽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인문학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자아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자아를 버리기가 쉬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아는요, 인간의 얼굴이 백인 백색이듯이 다 다릅니다. 각자가 지나온 삶이 다르고 교육 환경이 다르고 지나온 환경이 다르고 자기 지식과 지혜와 감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자아가 다 다릅니다. 같은 사물을 보아도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얼마 전에 눈이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눈을 보더라도 제 아내 같은 사람은 오늘도 사랑이 이렇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사뿐히 우리 곁에 내려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죠?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눈을 딱 보고 눈이 더럽게 많이 온다. 어제 세차를 괜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다 다릅니다. 느끼는 것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와인이 같은 포도를 담궈도 여러 맛이 나는 거 아시죠? 네. 포도 품종은 사실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와인의 수는 수천 수만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커피 잘 마시죠? 커피의 품종이 2가지밖에 없다는 거 잘 아십니까? 네. 커피의 품종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부스타하고 아라비카 2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부스타는 평지에서 자라는 커피이고 아라비카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커피입니다. 로부스타는 수확이 많은 대신에 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라비카는 수확이 적은 대신에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선전을 보면 아라비카 원두를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커피 원두를 쓴다 이러고 아라비카 선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2가지 커피밖에 없는데도 이게 어디서 자라는지 어떻게 볶았는지 어떤 맛을 첨가를 했는지에 따라서 수만 가지가 됩니다. 거기에다 뭘 섞느냐에 따라서 라떼가 되기도 하고 카푸치노가 되기도 하고 물론 그렇지만 같은 아메리카 원 커피라도 커피집마다 전부 맛이 다 다른 것은 그 커피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만 가지의 와인과 커피의 종류가 있지만 우리 자아만큼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아는 그만큼 여러 가지고 사람마다 다 죄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자아를 이해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획일적으로
이해하기도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우리의 지정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아를 우리가 버려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내 뜻대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회는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자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정신분석학의 대가입니다. 이분 이후로 100년 동안 이분을 능가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신분석학에 대해서는 대가입니다. 이분이 원래 정신과 의사였는데 자신이 치료하는 그 환자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치료하는 환자들까지도 모든 사례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정신세계에는 이러한 틀이 있다는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사람의 정신세계에는 의식, 무의식, 전의식 이런 세 가지의 틀이 있다고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1920년대인가 다시 처음에 발표했던 정의 위에 자아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세계에는 무의식, 의식, 무의식, 전의식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자아, 초자아, 이드라는 세 가지의 틀이 서로 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얼굴이 어두워지시네요. 벌써 복잡해집니까? 근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해서 그러는 것이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이트가 발표한 이드, 자아, 초자아 이 말은요. 먼저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이분이 이거보다 먼저 발표한 의식, 무의식, 전의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이드나 자아나 초자아를 이해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이 의식, 무의식, 전의식은요. 의식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깨어서 알아차리는 사고와 행위를 말합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그 환경에 우리가 딱 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발휘되는 어떤 사고나 행위들을 말합니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 무의식의 근간은 원래 이 정신세계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이 무의식의 세계는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하면 근간은 이게 구강, 쾌락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쾌락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구강욕구 충족과 항문욕구 충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구강욕구라는 것은 뭘 자꾸 먹어서 채우려는 그런 욕구입니다. 채움으로 인해서 쾌락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죠. 이 항문욕구는 우리가 더부룩해지는 배를 배설함으로써 느껴지는 쾌락을 얘기합니다. 그런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정신세계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이 무의식 세계도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어진다. 전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화할 수 있는 무의식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신과 의사들이 흔히
우리를 정신을 치료할 때 최면을 걸어서 우리 꿈을 꾸게 하고 꿈 속에서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 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공포나 어떤 정신적인 질병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어떤 과거의 경험들을 끌어내서 우리들로 하여금 알아차리게 하는 것, 이것이 전의식입니다. 무의식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또 깊고 푸른 호수를 갑자기 딱 닥쳤을 때 자신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야 멋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무섭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이 정신이 위험한 정신인 것이죠. 문제가 있는 정신입니다. 근데 왜 무섭게 여겨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 속에 깊이 들어박혀 있는,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깊이 들어가 있는 어떤 정신세계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을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둘로 이렇게 나눈 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처음에 발표한 무의식, 의식, 무의식, 전의식, 이 세 가지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힌트로 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이 그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달리의 기억의 고집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시계가 막 녹아 흘러 있죠. 시계는요, 정말 시계처럼 정확하고 정형적인 것이 없습니다. 세계 어딜 가든지 1초의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시계라는 것은 절대로 뒤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시계는. 그래서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 시계에 있어서만큼은 과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는 프로이트의 이 의식, 무의식을 힌트 삼아서 이렇게 기억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나무나 이런 호수 같은 그런 그 자연적인 현상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인위적인 이런 가구 같은 인위적인 곳, 아니면 태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형체 없는 것 위에도 이 기억들이 존재해가지고 기억이 완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시계가 정지되어서 시계가 녹아 흘러가지고 그 시간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우리 안에도 이런 시계가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이트가 나중에 발표한 이 이드, 자, 초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드라는 말은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해석을 하면 그것, 또 거시기,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이죠. 이 이드는 원초적인 본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자는 이런 원초적인 본능을 억압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을 얘기합니다. 이 초자. 그리고 자아는 이 이드와 초자를 중간에서 이렇게 조화시키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혹시 배가 고픈데 빵집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빵집에서 굉장히 구수하고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풍겨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이드는요, 그 빵을 확 집어서 먹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드입니다. 그런데 초자아가요, 또 그러면 안 돼, 먹지 마 라고 탁 억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아는요, 그 틈새에 끼어들어가지고, 야, 우리가 그러지 말고 돈을 준비해서 돈을 주고 사 먹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세 가지의 사고의 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알고 보면. 네. 그래서 우리 정신세계에는 이드, 그 다음에 초자, 자아가 있습니다. 이 초자아는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과 훈육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무의식 속에서 계속 우리 내면 세계에 고착된 어떤 그 억압하고자 하는 그런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드는 무조건 내주려고 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본능적인 욕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드가 탁 나타나면 바로 초자아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무조건 억압을 시킵니다. 이 초자아는 무조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이드는 무조건 하고 싶어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아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조금 기다렸다가 이걸 하자, 이렇게 중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보통은 이드하고 초자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다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드와 초자가 커지면 뭐가 작아지겠습니까? 자아가 작아지고 중재하는 역할이 다 작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이드와 초자가 작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을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드가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초자아도 작용을 못하고 자아도 중재를 못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사람을 보면 이 이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현상이 자기가 과거에 무의식 속에 어떤 현상이 딱 나타나면 바로 폭력으로 바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자신이 환자라고 느끼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드와 초자아가 작아지면 이 자아가 작용할 힘이 커집니다. 반대로 이드와 초자아가 커지면 그러면 자아가 간섭할 여지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혼돈스럽게 됩니다. 이 경우가 되면 좀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약 100년 전에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세 사람을 소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누군지 잘 아시죠? 네. 이 사람은 무하마드 간디입니다. 이 사람은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이 사람은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입니다. 예, 거의 100년 전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한 사람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하마드 간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하마드 간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도 독립의 아버지입니다. 이분 때문에 인도가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했죠. 영국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영국 국기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이 가운데 게 뭡니까? 동그란 게. 네, 이게 인도 국기인데 가운데 이 동그란 거 있죠? 이게 뭘 얘기하시는지 아시나요? 예, 여러분들 혹시
이런 사진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디가 물레를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죠? 이 물레입니다. 이 간디가 왜 물레를 돌리고 있는가?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무엇이 발달했습니까? 물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 생산된 물자를 누군가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소비할 사람도 한정되어 있고 또 물건은 그만큼 또 값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값은 그대로이고 그래서 물건을 소비할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개발된 사람들이, 먼저 발전된 사람들이 후 개발 국가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싼 원료로 더 싸게 물품을 만들어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건을 팔아야 했죠. 그래서 식민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면방직이 발전을 해서 이게 산업화가 되니까 많은 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면을 생산한 면을 소비를 시켜야 되겠는데 소비처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인도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도를 점령하고 보니까 인도에는 영국보다 훨씬 더 면방직이 발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무슨 짓을 했느냐? 면방직 기술자들을 다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면방직 기술을 거의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항거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 간디가 물레를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너희보다 훨씬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물레를 이렇게 돌리는 신용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간디의 일생을 보면요, 간디는 명문가 출생이었습니다. 간디의 아버지도 수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서민보다는 상류층에 더 호의적이었고 더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세 가지 기치를 내세웠는데 무엇을 내세웠습니까? 비폭력, 불복종, 비협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어요. 우리는 마치 우리나라 3.1운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3.1운동 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외치느라고. 그렇죠? 네. 인도도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가트 싱이라는 사람이 야, 이거 비폭력 가지고는 안 돼. 이놈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돼. 이러고 인도 시민들을 부추겨가지고 무력 봉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간디를 따르다가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니까 이 바가트 싱이라는 사람에게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위협을 느낀 간디가 인도의 바가트 싱을 처형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생활은요, 그가 순결주의를 주장을 했는데 자신은 순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나중에는 그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렸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그런 논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기 아내가요, 중병에 걸렸는데 영국인의 치료를 거부를 합니다. 영국인한테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인의 치료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이게도 자신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데 영국인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 사람은요, 평민이나 서민에게는 무관심해가지고요, 이 카스트 제도에
제도가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카스트 제도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종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검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리고 흑인보다는 인도인이 우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기와 비타협적인 정치인들에게는 사법적인 살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죠? 예, 법으로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사람이요, 순결주의를 주장했는데요,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많은 젊은 여자들을 옷을 빨가벗겨서 같이 동침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그 스태미나 요법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그 어린 조카하고도 같이 동침을 하죠. 물론 뭐 교접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강릉에 가면요, 속초에 가면 옛날에는 강릉에 있었습니다. 그게 그 참소리 박물관이라고 여러분 가보셨나요? 꼭 가보십시오. 그게 이제 옛날에는 강릉에 있다가 속초로 옮겨졌습니다. 속초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크게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에디슨이 그 발명한 축음기가 쭉 그 시대별로 전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에디슨에 관한 그런 일화들이 많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자기 아내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에서 진공 청소기도 만들어내고, 자기 아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편하게 할까 생각하고 또 냉장고도 발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1000여 개 이상의 발명품을 발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성은요, 완전히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대표적인 발명품이 백열전구 아닙니까? 이 백열전구도요, 그 영국의 그 조지프 스완이라는 사람이 그 논문을 쓴 거를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발명을 한 게 바로 백열전구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는요, 자기가 스완을 상대로 고소를 합니다. 자기 아이디어를 뺏었다고 오히려 거꾸로 스완을 고소를 합니다. 또 자기 연구실 직원이 있었는데요, 연구실 직원들에게 그 모터와 열기계들의 그 효율을 높이면은 그 당시에 주국 53년치에 해당하는 5만 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연구실에 누가 있었냐? 그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요, 그거를 만들어냅니다. 그 전기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거는 또 설명을 하자면 또 굉장히 복잡한데, 전기의 흐름이 교류와 직류가 있습니다. 직류는 우리 건전지 같은 게 이제 직류고요. 그리고 교류는 우리가 한전에서 보내오는 전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에디슨이 발견한 것은 직류를 이용한 그 전기기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류를 사용했어요. 이 직류는 단점이 이 전압이 낮아가지고 전기를 멀리 보내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이 니콜라라는 사람이, 테슬라라는 사람이 교류를 발견해서 이 전기를 멀리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송배전 시스템을 발견한 게, 오늘날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이 사람 덕택입니다. 이 사람이 그 모터 효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건 농담이었고, 내가 5만 불 준다는 거는 농담이었고 그냥 주급 10불씩 올려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급 10불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화가 나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나중에 나와서 회사를 별도로 차리죠. 요즘에 그 테슬라 자동차가 나온 거 아시죠? 네. 전기 자동차. 그 일론 머스크사에서 생산해낸 자동차인데, 이제 테슬라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그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테슬라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테슬라가요, 원래는 에디슨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전기 제품으로는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전기 제품의 혜택은 거의가 이 테슬라에 의해서 발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에디슨의 명성에 가려가지고 이 테슬라가 숨겨져 왔다는 것이죠. 이 테슬라가 이제 그 에디슨의 그 연구실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회사를 차렸다가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그 미국 전기 제품 회사가 있죠. 이 회사에서 테슬라의 아이디어를 사고 나중에 돈을 에디슨보다 더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이요, 테슬라가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 질투를 해가지고 이 교류가, 테슬라가 발명해낸 이 교류가 얼마나 위험한지 리트리버 개 있죠? 개 다리에다가 전극을 꽂아가지고 교류의 그 전압을 높여가면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험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테슬라한테 고소를 당하죠. 이 사람이요, 가정에는 굉장히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아내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도 오지 않아요. 일하느라고. 자기 큰아들은 길거리에서 아사했습니다. 아사가 무엇입니까? 굶어 죽었다는 얘기죠. 나머지 자녀들도 자신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사람이죠. 이 사람 덕에 요즘에 우주선이 달에도 가고 그럽니다. 이분이요, 1903년에 밀레바비치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사촌 누이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 사촌 누이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